자, 쇠물결약사의 팟캐스트 약과 우리 집 단골 약국 줄여서 우단약 2화 두통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왠지 우단약 하니까 왠지 몸에 아주 좋을 것 같은 한약 같은 우단약.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줄인 말이 우단약? 그래서 앞으로는 페이스북에 올릴 때도 우단약이라고 올리기로 했어요. 우단약 뭔가 되게 좋은 약 같다. 저희가 공진당 같은. 그러니까 그러고 저희가 그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쇠물결약사의 공식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아직 컨텐츠가 별로 없긴 한데 아니 이제부터 올려야지. 이제부터 올릴 건데 주로 그 환자분들이 일반 약 사러 약국에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약간 그리고 아시면 좋을 텐데 좀 잘 모르시는 것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건 좀 아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좀 영양가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자가 진단, 자가 치료 이런 정보를 좀 쇠물결약사의 블로그에다 올리려고 해요. 예, 오늘은 그 두통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통 주제가 좀 식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거기에서 안 다룬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보니까 그쵸. 뭐 약물과잉성 두통 같은 것도 그렇고 현두통 같은 것도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 쇠물결약사에는 소개를 하자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약사,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약사가 되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우리 집 단골 약국에서 다루는 내용이 경질환을 이제 자가 진단하고 자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근거 있는 것들 위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자가진단, 자가치료 가이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아시겠지만 약사는 그 법상으로 진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을 하는 주체는 사실은 의사죠.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진단은 환자분들 스스로가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가벼운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자가진단을 하시잖아요. 아, 뭐 나는 두통인 것 같아, 감기인 것 같아, 뭐 장염인 것 같아 이런 자가진단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많이 하죠.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시도록 그리고 일반의약품으로 자가 치료할 때 도움이 되시도록 하는 거고 저희는 정보를 드릴 뿐이지 저희가 대신 진단을 내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걸 디스클레이머라고 하나? 법적 소재. 그래서 책임 소재.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를 드릴 뿐이고 참고를 하시라는 거지. 이게 뭐 이걸 그 절대적으로 봐드리시는 건 조금 곤란하고요. 그리고 애매하거나 조금 잘 모르겠으면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정보를 드리는 거고 인터넷에 보면 워낙에 좀 부정확한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약 같은 거 사러 오셔서 물어볼 때 보면은 잘못 알고 오시는 경우도 막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지. 이걸로 뭐 대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잘 모르시겠다, 뭔가 좀 깨름직하다 이럴 때는 병원 가셔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거를 권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 약국에 오신 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약사가 진단을 했다고 봐야 될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수변 밴드, 그러니까 메디폼 같은 거 있죠. 저희가 지난 회차에 상처 치료를 했지만 메디폼 같은 걸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처에 쓴다고 그 메디폼 계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팔에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니까 그 링엄이라고 해가지고 곰팡이가 그 몸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 있죠. 전형적으로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병원 가본 거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피부과를 갔다 왔대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진단은 의사가 더 정확하게 할 테니까 그 피부과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병명이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줬대요.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뭐 그래서 거기에서 뭐 체부백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렸다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그럼 진단이 나온 게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몸 쪽에 그 곰팡이 감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디폼 같은 게 아시겠지만 덮어놓으면 습해지잖아요, 피부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이거 상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이 까지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곰팡이 감염 같은데 거기를 메디폼류를 붙여놓으면 당연히 습해지니까 또 악화가 되겠죠. 맞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쓰지 마시고 그냥 일반 밴드 좀 큰 거 붙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약사들이 그냥 약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진단을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정확하게 맞게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두통의 분류를 크게 한번 해보면 두통이 원발성이 있고 속발성이 있잖아요. 근데 속발성이라는 거는 다른 원인이 뭔가 있어서 그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는 다 원래는 병원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속발성 두통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속발성 두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의 두통들은 언제 시작됐는지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오후 3시 반쯤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오늘 뭐 오후쯤부터 아팠다. 이렇게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시작 시점을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명확하게 언제부터 뚜렷하게 시작돼가지고 계속 아프다. 이런 것들은 속발성이라서 이런 건 병원 가셔야 되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심한 두통, 이런 게 평생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다. 이런 것도 병원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체 절반 쪽의 마비나 무력감을 동반한 두통. 이거는 뭐 쪽이 가능할까요? 이런 거는 뇌졸중.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인 모를 열이나 오심구토를 동반한 두통. 요거는 뭐일 경우가 많냐면은 감염. 중추신경계 감염 같은 거, 뇌수막염? 뇌수막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뇌수막염은 뭐 증상 중에 뒷목이 뻣뻣해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이런 거가 또 속발성 두통 중에 있고요. 시력 이상이라든가 정신적 상태나 의식의 변화, 감각 이상 등 중추신경계 문제를 암시하는 징후를 동반하는 두통.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그 중추신경계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병원 가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수개월 안에 머리에 외상을 입거나 아니면은 심한 충격을 이렇게 부딪히든지 이래서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뇌 손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속발성 두통,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 두통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될 경우가 많고, 그러고 또 이제 속발성 두통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머리 혈관에 염증이 있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병원 가셔야 되고, 그런 다른 원인이 다 없고 그냥 뭐 그 특별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뭐 심하지 않게 아픈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원발성 두통이죠. 그래서 갑자기 생긴 두통은 다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약국에서 이런 경우 있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20대 여성이고 마르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되게 건강해 보이는 여성인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심한 두통이 없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피임약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피임약을 먹고 시작된 두통, 이런 거는 병원 가셔야 되죠, 사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편두통 같은 게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죠. 편두통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혈압이 혈압이 올라갔어요. 네, 고혈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피임약 먹고 혈압이 올라가서 머리가 심하게 아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몰랐겠네요, 잘. 그러니까는 뭐든 원래 없었던 증상이 시작된다. 뭐 특히 또 새로운 걸 했을 때 뭐 약을 뭐 새로 복용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속발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 가야 돼.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만나는 두통 환자들은 자기가 평소에 두통이 꽤 뭐 온앤오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또 더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그렇다는 사람들은 나는 원래 두통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왜 이상하게 두통이 이렇게 있네? 이런 거. 네, 그런 경우는 약국에서도 우리가 그런 환자들을 봤을 때는 이제 병원으로 가보실 거 그냥 두통약만 드릴 게 그렇죠. 아니고.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겼을 땐 그 두통이 되게 증상이 심하다고 돼 있긴 하던데, 전 실제로 그런 환자를 약국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가 약국에 오셔가지고 청심환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쪽에 몸이 좀 느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두통이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상하대요. 노인들은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좀 약해요. 아, 그래서 젊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이제 통증을 잘 느끼지만 노인들은 통증에 대해서 그 역치가 좀 약간, 그러니까 통증 잘 못 느끼는 거죠, 연세 드신 분.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심하지 않게 느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몸살기 정도의 약간의 두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청심을 하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느낌이 좀 이상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몇 달 만에 오셔갖고 자기가 그때 병원에 갔대요. 근데 뇌졸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 약사 말로만 항상 말로만. 근데 우리 아니 그래도 보람이죠. 이게 뭐 아니, 보사- 약사들이 보상받아요. 그런 식으로도 환자들 많이 살려주는데 그럼요. 사람들이 욕만하지 아 근데 뭐. 보람이지 진짜. 진짜 보람이죠. 예.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죠. 자, 그래서 그 원발성 두통 중에 사실 원발성 두통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긴장성 두통하고 이게 제일 흔한 거죠. 그다음에 편두통하고 군발성 두통. 근데 군발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쓰는 일반 약으로 잘 안 들어요. 예, 그 워낙 군발성 두통은 통증이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잘 없는 것 같아. 잘 없죠. 예, 그리고 확률이 떨어지죠. 긴장성 근데 두통하고 환자가 편두통이 자기가 잘 편하고. 그게 군발성 두통인지 모르고 그냥 약국에 가서 두통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자한테 그 약사한테 설명도 잘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아니 실제 유병률도 낮아요. 아, 네, 그래요? 원래 아, 근데 이제 이제 나죠. 실제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얘기해 보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있죠. 예. 예, 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하여튼 그렇고 타이레놀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타이레놀 주세요 이러시죠. 그러면. 예. 그 편두통 중에서도 전조 증상이 있던가 이런 것들은 병원 가셔야 되고 전조 증상 편두통은 변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편두통 중에 전조 증상이 없는데 두통 자체도 심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그 한 번은 그래도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거든요. 내가 편두통인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에게 가서 한 번은 편두통이라는 걸 확진을 받으시는 게 좋죠. 근데 심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그냥 두통약 드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편두통 중에 전조 증상이 없는 심하지 않은 그리고 한번 진단을 받아서 환자 본인도 뭐 스스로 아 나는 심하지는 않은데 편두통이 있다 이걸 알고 있는 이런 경우는 이제 자가 치료하실 수 있고요. 두통약 드시면서 긴장성 두통이 또 이제 그런 경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사실은 뭐 이제 자가 치료하실 수 있는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긴장성 두통을 보면은 긴장성 두통이 제일 흔하죠. 제일 흔한데 편두통보다도 약간 더 비율이 많고 그런데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 이 머리 아픈 양상이 이 머리 아픈 게 좀 양상이 좀 다르죠. 편두통이 편자가 그 치우치 편자가 맞죠 아마. 그래서 이게 일본식 한자라서 그렇게 번역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마이그레인이 예,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할 때 그거를 한쪽만 아픈 두통 그래서 편두통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사실 잘된 번역이 아닌데 왜냐면 편두통이 한쪽만 꼭 아픈 건 아니잖아요. 한쪽만 아픈 경우가 꽤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긴장성 그러니까 두통이 양쪽 다 오는 두통이 있고 한쪽만 오는 두통이 있는데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보통 양쪽이 다 오죠. 예, 편두통은 근데 한쪽만 오는 경우가 꽤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아픈 정도는 편두통이 조금 더 많이 아픈 편이고 긴장성 두통이 조금 덜 아픈 편이고 그런데 우리가 왜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두통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끈지끈하게 아픈 게 보통 아픈 느낌이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좀 조이는 것처럼 아프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뭐 돌덩어리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요 머리를. 그래서 지그시 누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게 긴장성 두통이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두통약으로 잘 치료가 되니까 이제 자가 치료를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편두통이 사실 조금 그 약간 더 복잡하고 예, 그렇죠. 근데 약국에서 보면 그 꼭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나요? 나는 두통이 아니라 편두통이라면서 편두통약을 달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그냥 뭐 시시하게 보통 두통이 아니야. 나는 편두통이야.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로 본인이 편두통인 게 확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조금 그 애매하게 그냥 편두통이라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편두통이 그 긴장성 두통하고는 좀 여러모로 다르거든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편두통이 그 머리 한쪽만 아픈 경우가 좀 있지만 이건 다 그런 게 아니고 머리 양쪽이 다 아픈 경우도 있어요. 편두통 중에는. 특히 조금 어린 경우 애들한테 편두통이 오는 경우는 특히 머리 양쪽이 다 아픈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라고 다 한쪽만 아픈 건 아니다.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아까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이는 듯이 아니면은 누르는 듯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근데 편두통은 맥박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심장 고동하고 일치하게 쿡 이런 식으로 아파요. 고동 치듯이.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 한쪽만 아프다 그러면은 편두통일 가능성이 더 많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편두통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보통은 꼭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심구토가 있든지, 오심구토라는 건, 오심이라는 거는 속이 메슥메슥하는 거죠. 토할 것 같은 기분 있죠. 왜? 아직 토하지는 않았는데 꼭 토할 것 같이 그렇게 메슥거리고 울렁거리는 거, 이걸 오심이라고 하는데, 오심구토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 광선공포증이라고 해서 밝은 데 있으면은 그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막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면서 불편하고 아주 괴롭고 이런 것들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보통 편두통에서는 꼭 나타나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픈데 한쪽만 아픈 것 같고, 그리고 이 심장 박동 뛰는 거랑 일치하게 쿡쿡 이렇게 리듬감이 있게 아프면서, 그러면서 밝은 데 있는 게 싫고 왠지 어두운 데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속이 메슥메슥거리거나 이러면은 요거는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약국에 있다 보면은 근데 그런 경우를 그래도 꽤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린다고 하면서 와요. 근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몸이 안 좋다는 거를 좀 묘사를 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통약이랑 맞아요. 소화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조금 본인의 상태를 풀어서, 내가 뭐 이걸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머리가 아프다, 속이 울렁거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은 더 뭔가 같이 고민해 보기가 좀 쉽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 이게 에스트로겐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구피임약 있죠. 경구피임약을 먹고 나서 편두통이 생긴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약국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편두통 같은 경우에 생리 주기랑 맞춰서, 특히 생리할 때쯤 다 돼서, 생리하는 시점 근방에만 두통이 있다거나, 그때 두통이 더 뚜렷하고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편두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성 호르몬하고 이게 관련이 많이 있다는 저는 거거든요. 혈전하고 연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혈전 이런 거. 아직 그 편두통에 대해서는 기준이 밝혀지지 명확하진 않은 게 네, 많기 모르는 게 때문에 더 많은 네. 질환이에요. 예, 편두통도 사실. 좀 복잡하고, 음. 그렇고 그 편두통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편두통이 다 전조 증상, 이걸 오로라고 하거든요. 오라, 그러니까 아우라라고 하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아우라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네, 우리나라 발음으로 아우라. 근데 이 오라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이 좀 거칠게 얘기하면 더 조금 안 좋은 축에 그렇죠. 속하죠. 네, 그렇고 이게 학설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전이 좀 더 잘 생기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오라라는 게 있으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닌데, 특히 이 오라가 이 시각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그러니까 눈앞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빛 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번개치는 것처럼 찌지직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빛 같은 게 번쩍이는 모양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점 같은 것들이 앞에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암점이나. 시야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시야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제 그게 아예 까맣다라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 사물이 안 보이는 거죠. 마치 이렇게 하얗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체의 그 편두통 중에 한 2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게 한 75% 정도.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그냥 심하지 않으면은 두통약으로 자가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 같은 경우에도 심하면은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두통약으로 안 되고, 그 혈관 수축 작용이 있는 전문약이 있어요. 뭐 트립탄 계열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약은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어떤 트리거들이 있죠. 특히 음식 같은 것들이 이런 게 있는데, 식품에 첨가되어 있는 아질산염 같은 거, 이게 주로 소세지나 이런 데 들어있잖아요. 가공육 뭐 이런 데. 아니면은 MSG 또는 카페인 이런 것들이 편두통 발작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이랑 연관돼서 편두통이 잘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걸 편두통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요건 조금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런 두통을 다스리는 약들로 관리가 잘 안 되는 환자인데,
뭐 처방약을 이렇게 쓰기도 좀 마땅치 않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리보플라빈, 요거는 비타민 B2죠.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랑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편두통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자주 오고 잘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상담을 통해서 약국에서 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약국에 편두통 환자가 오셨는데 그분 주기적으로 편두통이 오시는 분이에요. 네. 두통약은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살 수 있는 약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약국에서 그냥 치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단정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니 그 일반적인 두통약 같은 것들로 그 통증이 잘 잘 안 가라앉아요. 잡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병원 가시면은 그 혈관 수축시키는 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편두통 통증에 좀 더 잘 되는 약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처방받아서 여담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편두통 환자라고 해서 그 트립탄 쓰던 사람인데 제가 은행약을 줘가지고 많이 개선된 그래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은행약은 그치. 왜 줬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쪽으로 주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트립탄을 많이 먹어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어. 사실. 아, 어떤 부작용? 그러니까 신경통 비슷한 거, 파이브로마이알지랑 비슷한 증상. 근데 그렇겠죠. 그거가 혈관 좁아지니까. 트립탄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잖아요. 혈관 수축시키면서. 그러니까 그쵸. 감각 예. 통증, 그러니까 감각 이상 생기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근데 나랑 상담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은연중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이그레인이 그래서 은행약을 줬구나. 내 혈류의 어떤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줬는데 의외로 드라마틱해서 그거랑 비타민 B 컴플렉스 같이 줬거든요. 효과가 의외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 필터를 안 먹어. 정말 잘 되네요. 그리고 은행용만 지금 몇 년째 사가요. 이거는. 자, 좀 편두통이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 김해에 있는 우리 학술이사님 약국을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럼 군발성 두통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거 해볼게요. 잘라내세요 그 얘기. 아니 이게 재밌어. 좋은 이거 얘기인 왜 것 잘라나? 같은데요? 이런 아니. 얘기를 해야지. 잘라내셔야 되고. 내가 하는데 분이 제일 재미없고. 그리고 저기 편두통 이거 예방요법이나 이런 걸로 리버플라빈 쓰려면 되게 고함량 써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일반적인 의약품에 들어있는 양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군발성 두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군발성 두통은 군발 자체가 영어로는 클러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군발성 두통 있는 사람들에게 아픈 그 시간대와 날짜를 이렇게 달력에 표시해 보라고 하면은 얘가 한동안은 막 이렇게 그 떼지어서 집중적으로 계속 아프다가 한동안은 또 잠잠하고 안 아프다가 이런 식으로 아픈 시점이 이렇게 달력에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무리지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군발성 두통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지 이거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요. 편두통보다 더 심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통증이. 그리고 군발성 두통도 한쪽만 아픈데 이게 남자가 훨씬 많이 오죠. 아까 그 편두통 같은 경우는 여자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은 여자분들, 편두통은 보통 20, 30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 위주로 많고 여자가 뭐 한 3배 정도 남자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 군발성 두통은 거꾸로 남자가 많아요. 특히 술 많이 먹는 남자가 많다고 하는데 한쪽만 아픈데 특히 눈 쪽으로 집중적으로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의 표현을 들어보면은 누나를 후벼내는 듯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한쪽만 아프죠. 그리고 막 하도 아파서 콧물 뭐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아까 그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러고 좀 어둡고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군발성 두통은 거꾸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괴로워서 안절부절 못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반대죠. 어쨌든 간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런 쪽인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은 병원 가시는 게 더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약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게 사실 두통을 부작용으로 일으키는 약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 특히 이제 그 경구피임약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두통약 때문에 또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약물 과용성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하던 약국에서 어떤 분을 본 적이 있냐면은
그 저희 약국 옆에 이제 꽃집들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분도 꽃집을 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두통약을 너무 자주 사러 오시는 거예요. 예, 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이면은 아픈 날 한 달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픈 날보다 안 아픈 날이 더 적대요. 그러니까 아픈 날이 더 많은 거죠. 예, 이럴 정도로 자주 머리가 아픈데 근데 두통약을 먹어도 그때만 조금 덜한 것 같다가 또 아프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두통약 때문에 생기는 두통, 그러니까 약물 과용성 두통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통약을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두통약을 먹으면은 그때만 두통이 조금 드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처음보다 더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동안은 두통이 좀 덜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두통약을 안 복용했을 때보다 더 심한 두통이 나중에 찾아오죠.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래서 이 두통 중에서 만성두통의 기준이 뭐냐면은 한 달을 두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본인이 두통이 있었던 날을 달력에 체크를 해서 내가 두통을 앓았던 날이 보름을 넘어가잖아요. 15일을 넘어가면 그거는 만성두통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두통약만 복용을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신경과를 가시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이상 계속해서 두통약만 복용하고 이 만성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 바로 이 약물과용성 두통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두통약만 맨날 드시지 말고 좀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병원 가면은 제가 그 약이 또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는 훨씬 그 두통 오는 횟수도 줄고 막 이렇게 드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두통 말고, 그래서 뭐 내가 한 달에 뭐 며칠 정도밖에 안 아프다 뭐 이런 사람들 말고요. 이런 패턴으로 아픈 날이 되게 잦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건 한 달에 보름 이상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두통약을 먹을 때 뿐이고, 그리고 점점 두통약이 잘 안 듣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은 약물 과용성 두통이 아닌지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죠. 두통약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데 뭐 안 그런 제품도 있지만 광고하는 제품들 중에서 복합되어 있는 두통약들이 있어요. 뭐 카페인이 같이 들어있던가 아니면은 두통약 성분을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이렇게 조금씩 섞어서 쓴다든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개땡, 펜땡. 근데 이 복합 진통제들이 더 쉽게 이 약물 과용성 두통이 돼요. 그래서 그 단일 성분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15일 이상 자꾸 두통약을 먹게 된다, 두통이 온다 이럴 때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복합 진통제 같은 경우는 열흘만 넘어도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더 쉽게 습관성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복합 진통제부터 잘 권하지 않는데 보통 약사들이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단일 성분만 쓰는 게 분명히 더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고 카페인이 원래 들어있는 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카페인 자체가 혈관 수축 작용이 있어서 또 편두통 같은 데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을 넣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아니면 두통약 성분 중에서도 좀 졸린 성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걸 좀 이렇게 그 반대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카페인을 넣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복합 진통제가 그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단일 좋겠어요. 성분 갖고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복합 쓰잖아요. 그거는 아예 단일 성분으로 된 거를 두 가지를 쓰는 게 더 좋죠.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확실하게 됐고.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의사들도 뭐 환자들 뭐 두통 때문에 가면은 뭐 그 트라마돌 섞여 있는 거, 울트라 그건 땡 좀 뭐 이런 거 많이 내는 거 같기도 그런 거 좀 한데. 많이 내잖아요. 어차피 그 트라마돌도 뭐 마약 수용체 작용하고 뭐 그런 약물들인데 뭐 그러니 뭐 근데 그 약은 그 부작용 자체가 그런 게 많잖아요. 안 먹으면 더 심히 아파지는. 근데 그거 왜냐면 걔도 마약성 그렇죠. 수용체 작용하긴 하죠. 근데 그 약물 어차피 병원 가도 의사들도 그런 거 처방하는데 뭐.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 미국 아니 편집하세요. 아니 그 미국에 그 마약 중독자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음에 그 마약성 진통제를 갖다 남발을 하게 돼서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그게 거기도 나오잖아. 닥터 하우스도 나오잖아. 아, 그런가요? 바이코딘이라는 약을 너무 닥터 자꾸 쓰다 하우스가 보니까. 거기에 중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그 마약성 진통 그거는요 미국은 아주 만연해요 그거. 그래서
사실은 마약하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 거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하면 돼. 그렇죠. 참네. 좋은 거 가르쳐준다. 아니 그래서 아유. 그렇게 마약 아니 처방을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친구가 내가 약사라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너 옥시코돈 아냐? 그러는 거예요. 옥시코돈 마약성 진통제. 아니 근데 그거 사실 우리나라는 약사들이나 없지. 알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약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만큼 잘 쓰지도 않고 암 환자 아니면 쓰지를 않아요. 근데 미국은 미국은 그렇지가 국민들이 않아. 마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것 아주 같아요. 풍부하고 미국이 걔는 그 약을 네가 마이클 어떻게 잭슨을 위시해서. 아니 그 약을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무릎인가 어디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그 약을 진통제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그냥 좀 많이 하는 역시 거죠. 마약의 천국이고. 어,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좀 구할 수 있니? 왜 그러냐니까 그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더래.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제가 보고서에 그래서 그렇게 골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많이 해서 거기에 중독된 환자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가짜 처방전을 이렇게 받아내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같이 DUR이 된 게 아니어서 2주에 가서 그 약을 맞고 저주에 가서 그 약을 맞고 막 이래서 그걸 남용하고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아니 근데 뭐 이런 우리나라 얘기가 같은 나오거든요. 경우도 트라우마드 같은 거는 솔직히 제가 옛날에 딱 이렇게 졸업하고 나와서 보니까 그 극약으로 딱 분류돼가지고 약을 되게 제한적으로 쓰더니만 요즘은 정말 지금은 그걸 극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 아무도 생각 없는 안 것 같아요. 하잖아요. 트라우마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의료진들조차도. 아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막 약물 아니야, 이거 오남용 일반인들이 알아들 수 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이거는 뭐 아니야, 트라마돌 중요한 성분명을 얘기예요. 많이 알아요. 이 사람은. 맞아요? 네, 그럼요. 나한테 내가 무슨 배아 무슨 돌 뭐 이런 게 있냐고 나한테 어떤 아주머니가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 나는 그게 발음을 잘 못 알아들었어. 그 약 이름을. 그랬더니 약간 짜증을 내면서 트라마돌 들어있는 진통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금방 알아먹었지. 우리는 그 약이 없거든. 하여튼 그래서 나는 처음 들을 땐 몰랐는데 그래서 야 트라마돌을 얼마나 많이 먹으면 저 성분명을 저렇게 다 메고 많이도 있을까. 내는데 의사들이 병원에 주사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진통제로. 아휴 뭐 하여튼 그 얘기는 뭐 그만하고 자 두통약에 대한 팁만 좀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두통이라는 거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두통약이 뭐 먹어봤자 몸에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 두통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참다가 뭐 견디지 못할 때 두통약을 먹고 막 이러시는데 별로 이게 좋은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고 특히 편두통 같은 경우에 어볼티브 테라피라고 해서 어버션이 유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두통이 처음에 이 발작이 오면 편두통 발작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진통제를 써가지고 이거를 딱 이렇게 어버션 그러니까 유산시키듯이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억제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신경 쓰지 초열량을 좀 않고. 고함량을 써야죠. 예. 그래서 두통이 왔을 때 이거를 참다 먹는다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특히 편두통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빨리 약을 쓰기 시작하고 편두통에 약을 쓸 때는 특히 그래서 처음에 조금 유지용량보다는 많이 먹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뭐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타이레놀을 특히 무조건 안전하니까 타이레놀이 제일 좋은 두통약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광고를 또 하니까 또. 그런 식으로 광고를 근데 사실은 타이레놀 아까 말했지만 트라마도 복합제도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레놀 성분에다가 트라마도 섞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이레놀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진통 효과가 좀 약한 편이에요. 다른 NSAID에 비해서. 그러니까 진통 효과만 놓고 보면은 얘가 진통 작용이 아주 강력하고 이렇게 뛰어난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약이 사실은 안전하다. 뭐 카페인도 없고, 근데 카페인 없는 두통약 많잖아요. 사실 세상에. 그쵸. 그 카페인이 없고, 뭐 광고의 승리지. 그리고 또 뭐 산부인과에서 뭐 임신한 여자에게도 안전하니까 내고 뭐 소아에게도 제일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가 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워낙 마케팅이 잘 돼 있고. 편의점에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얼마나 안전하면 편의점에 있을까. 산부인과를 가도 타이레놀 처방하고 소아과를 가도 타이레놀 처방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학술이사님 네 약국에 그거를 계속 먹은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가 네, 있었다면서요. 그 사람이 택배 기사였는데 그 사람이 타이레놀을 자기가 많이 먹었다고. 제가 저는 그냥 습관처럼 그냥 뭐 다른 약 먹고 있는 거 이런 걸 체크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간염 복균자라는 거를 자기가. 그런데 제가 간염 복균자는 타이레놀 좋지 않다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타이레놀이 제일 안전한 두통약이 아니냐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썼다고. 임신한 자기 부인도 이걸 먹길래 자기는 이게 제일 안전한 줄 알고 자기 때 것 타이레놀을 먹었다는 거죠.
그 술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대요. 근데 간염보균자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먹는 경우가 많고 또 문제는 타이레놀이 진통 효과가 좀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고함량을 해서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두 알 갖고 그래서 자꾸 ER 달라고 650ml 찾잖아요. 500ml보다 센 거 아니에요? ER 자체가 급성통 중에는 ER은 서서히 듣죠. 예, 서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함량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간에 대한 독성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걸 사실은 좀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라고 약사가 존재를 하는 건데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도 한 번은 그런데 또 타이레놀이 제일 잘 듣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그 진통제가 사람마다 잘 듣는 성분이 따로 있긴 한데 그 지명을 하시는 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그 사용에 대해서 좀 대화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약국에서. 예. 그러게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약국에 있다 보면 예. 저 같으면 절대 먹지 않을 것 같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 있고. 자,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저번 저번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네요. 분위기가 역시. 어쨌든 계속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 시간이 허락하면은 저희가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조금 대화도 나눠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통 좀 편 편집 잘하세요. 자를 것 많네요. 일부러 얘기한 거 아니야? 들으라고? 아니 잘라내세요 빨리. 자, 끝.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거 두고 가니 조그맣고 동그란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동그랗고 달콤한 저 하늘의 달보다도 커다란 고소한 이건 약과지 그래 이건 약과지 이거 두고 가니 조그맣고 동그란 지금 내 손에